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몇 자리? 4자리. 자연수. 문제 잘 읽어야 돼. 4자리 만들 거야. 그리고 그거 자연수야. 됐죠? 그럼 일단 4자리입니다. 하나, 둘, 셋, 4개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숫자 넣을 겁니다. 근데 중복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럼 맨 앞에다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중에 하나? 왜요? 0이 오면 4자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0 빼고 몇 개 중에? 4개 중에 하나 올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5개. 영화도 되잖아요. 그 다음은요? 5개. 그 다음은요? 5개.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서 하나의 자연수를 만들고 있죠? 곱하면 되겠습니다. 끝. 답입니다. 4 곱하기 5의 세제곱 계산해 주세요. 끝. 두 번째입니다. 6개의 숫자를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 중복해도 돼요. 난 4자리 자연수 만들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애? 짝수입니다. 그럼 다시요.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니까 자리 4개 딱 만들어 놓고 또 얘기할 거야. 근데 문제는 짝수여야 된대. 그럼 다시 짝수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짝수네. 어떤 특징 갖고 있습니까? 맨 뒤에 수가 0, 2, 4, 6. 2의 배수로 끝나죠. 네. 2로 나눠 떨어지죠. 그러면 짝수라고 했으니까 짝수 0으로 끝날 때. 됐죠? 2로 끝날 때. 4로 끝날 때. 각각 볼 수 있겠네. 됐죠? 자, 그럼 0으로 끝난다고 해보자. 이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중에 하나? 왜요? 0 빼고 5개 중에 하나 오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6개. 그 다음은요? 6개. 그리고 마지막은요? 0이 하나 오는 거죠? 한 가지죠?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끝. 0으로 끝날 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럼 2로 끝날 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똑같겠네요. 4로 끝나는 것도 똑같겠네. 그럼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3가지 있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15에다가 6의 제곱을 곱한 값. 어우, 숫자 너무 크다. 됐죠? 답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그냥 천천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3번째 문제 만들게요. 자, 앞에 본서 얘기해 주세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6개의 숫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겁니다. 몇 자리 만들 겁니까? 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 나 4자리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똑같은 상황. 근데 얘가 4의 배수가 되고 싶습니다. 4의 배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외우셔야 됩니다. 뒤에 있는 2자리가 4의 배수면 앞에 누가 오든 다 4의 배수예요. 그래서 뒤에 오는 2개의 숫자가 하나, 둘, 셋, 4자리 중에 요 뒤에 있는 요 2개의 숫자 얘가 4의 배수면 앞에 누가 오든 다 4의 배수입니다. 그럼 봐봐. 만들 수 있는 거 누가 있는지 볼게. 일단 빵빵 100이 온 거죠. 4의 배수예요. 무조건. 아니면 빵4 4의 배수입니다. 됐죠? 그 다음은요. 1, 2 됐습니까? 그 다음 2, 0 됐죠? 그 다음 2, 4 그 다음은요. 3, 2 그 다음은 4, 0 됐죠? 그 다음 4, 4 됐나요? 그 다음 5, 2 됐을까요? 됐습니까? 끝. 자, 이때 보셔야 돼. 혹시 다른 경우도 없나요? 4의 배수 맞고 4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 맞는 것 같은데 더 있을까 혹시? 더 있어요? 더 있어 혹시? 4의 배수? 없어요? 다 쓴 것 같아? 뭐 말해줄 수 있잖아요? 다 쓴 것 같아요? 뒤에 2개의 숫자가 4의 배수면 됩니다. 4의 배수 괜찮아요? 봐. 쓸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아저씨가 어떻게 썼는지 보세요. 만들 수 있는 제일 작은 수부터 시작했습니다. 0으로 시작해서 한 자리, 1로 시작해서 10, 20,
30, 40, 50. 뭐하고 써? 순서대로 쓰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차분히 순서대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게? 그래야 중복되는 거, 빠뜨리는 거 없이 잘 셀 수 있으니까.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됐죠? 그래서 우리 첫날 여러분들 이틀 전에 수업했을 때 3x 더하기 2y 더하기 z가 몇이 나옴, xy, z는 자연수임, 순서상의 개수 구해주세요 했을 때 가장 처음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차분히 봅니다. 같은 패턴이에요. 차분히 정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그러면 이게 제일 빠르다는 거. 자, 그럼 결론입니다. 빵빵으로 시작했습니다. 앞에 오는 숫자 1000의 자리죠.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 100의 자리에는요 6개 중에 하나.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일어나네요. 뿅. 됐죠? 쓰고 나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5는 뭔데?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은 뭔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경우의 수. 여기 9는 뭐야? 이런 게 9번 일어나거든. 끝. 됐죠? 그래서 4의 배수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만들어도 될까요? 정말 괜찮아요? 지금 여기 말한 거? 그럼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이번엔 3의 배수를 만들 겁니다. 내가 4자리를 만들 건데 이게 3의 배수했으면 좋겠대. 얘가 좀 어려울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4자리 자연수 얘네로 만들 거다? 중복해도 돼? 그럼 만들 수 있는 3의 배수 누가 있어? 한번 말해봐. 뭐 있는데? 그냥 3, 3, 3, 3 이런 거 있잖아. 3의 배수 맞잖아. 됐어요? 아니면 뭐야? 3000 됐잖아. 아, 이런 거 3의 배수 맞잖아. 맞아? 근데 우린 3의 배수, 어떤 애가 3의 배수다? 여기 있는 각 자리의 수를 다 더해서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12, 3의 배수 맞네. 3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이거 3의 배수 맞네. 맞아?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다 봐야 되나?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숫자를 조금 더 크게 생각하셔야 돼. 미안합니다. 또 뻘쭘해 할까봐 제가 가려주려고. 크게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수는 딱 3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깜짝아. 3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수. 1인수.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수. 3가지로 나눌 수 있어. 그럼 문제에서 준 여기 있는 0, 1, 2, 3, 4, 5라는 이 6개의 숫자를 우리가 이 3개의 분류로 나눠서 말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나눠서 분류해서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3의 배수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6개 숫자 중 3의 배수 누굴까요? 3이요. 됐죠?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0도 여기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혹시 이 표현 괜찮아요? 이거 우리 고1 때 했던 거잖아. 3으로 나누면 몫이 K, 나머지 1. 나눗셈 표현. 괜찮아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 그럼 여기서 3으로 나눈 나머지 1인 애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4하고요. 놀라지 마세요. 1도 여기 있습니다. 몫이 0인 거야. 몫이 0. 나머지 1. 됐죠? 그럼 세 번째,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도 있어. 여기서 누구? 5하고 2입니다. 됐죠? 그럼 우린 여기 있는 6개 숫자를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분류해서 말하는 이유가 뭔데? 라고 하면, 자, 봐봐. 3의 배수만 3번, 4번이죠? 3의 배수만 4번 써서 더해. 그럼 3으로 나눠 떨어지겠니? 됐죠? 나눠 떨어지겠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를 4번 썼어. 3으로 나눠보자. 나눠 떨어져? 아니요.
나머지가 몇 개 남을까? 1개 남을 거야. 맞아? 숫자 4개 있는데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야. 얘도 나머지 1이야. 얘도 나머지 1이야. 그럼 나머지끼리 묶으면 3을 한 번 더 나눌 수 있지. 근데 얘가 또 나머지 1이잖아. 맞아? 그럼 얘만 4개 있으면 3의 배수가 절대 안 나올 거라고. 마찬가지 얘만 4개 있으면 3의 배수 절대 안 나올 거라고. 그럼 내가 아는 건 이겁니다. 3의 배수. 얘를 편의상 1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 얘를 편의상 2번. 나머지가 2인 애 3번이라고 하면 1번만 4개 있는 경우. 이거 3의 배수입니다. 2번이 3개 있고 1번이 하나 있는 경우도 3의 배수입니다. 3번이 3개 있고 1번이 하나 있어도 3의 배수입니다. 괜찮아요? 아니면 2가 2개, 3이 2개. 맞아? 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랑 2인 애. 이 둘이 더하면 몇이야? 3의 배수야. 맞아? 얘는 나머지가 하나 남았고 얘는 2개 남았잖아. 그럼 전체 나머지 3개 남았으니까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야지. 그래서 뭐야? 2 2개, 3 2개. 2 2개, 3, 3인데? 왜 이렇게 써있냐? 2 2개, 3 2개. 이런 경우 있을 거야. 혹시 다른 경우 또 있을까? 있을까요? 보이나요? 1, 2, 3, 1 하나 더? 오, 요거까지 있네. 1, 2, 3, 거기에 1이 한 개 더 있는 경우. 됐나요? 일단 첫 번째,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오면 되겠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셀 겁니다. 어떻게 셀 거냐? 첫 번째 상황. 3의 배수만 다 있어. 내가 4자리를 만들 건데 3의 배수만 다 있어. 그럼 그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얘기해볼까? 라고 하면 어차피 3 아니면 0으로만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4자리라며. 그럼 맨 앞에는 0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누구만 와? 3 한 가지만 오죠. 그 다음 뒤에는 3, 0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2의 세제곱. 그 다음 두 번째 얘부터 볼 겁니다. 2가 2개, 3이 2개 와. 근데 문제는 처음에 오는 게 누구야? 얘가 올 수도 있고 얘가 올 수도 있고 나도 몰라. 맞아? 그럼 우리 뭐부터 해야 돼? 이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부터 생각해야 돼. 그거 생각하는 게 오늘 배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볍게 얘기해 볼게요. 2가 2개 있고 3이 2개 있습니다. 이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해볼게요. 봐. 이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아이디어로 들어와요. 자, 아이디어 갑니다. 우리 집에 복사기가 있어요. 칼라입니다. 파란색 2가 있고요. 검은색 2가 있습니다. 파란색 3이 있고요. 검은색 3도 있습니다. 몇 개 써 있어요? 4개 써 있죠. 내가 이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해 볼게.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몇 가지? 4팩토리얼. 왜? 아니 파란색 2랑 검은색 2는 다르잖아. 차이를 보셔야죠. 검은색 3이랑 파란색 3이 다르잖아. 그럼 내가 얘를 아래에서 똑같이 쓸게.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2, 여기가 3. 처음 거랑 같은 상황, 다른 상황. 다른 상황, 색이 다르니까. 맞아요? 그럼 뭐야? 서로 다른 4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네. 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우리 집이 칼라 프린트일 때. 근데 내가 얘를 학원에 갖고 와서 복사하는 순간 복사기는 흑백이죠.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가 같아 보일까 달라 보일까? 같아 보이겠지. 그럼 칼라 프린트일 때는 4팩토리얼만큼 쭉 경우의 수를 셌는데 이거를 흑백으로 바꾸는 순간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뭐가 똑같아지는지를 세야 될 겁니다. 뭐가 똑같아집니까? 2. 얘네 2개 위치 바꾸는 거. 같은 경우죠. 그럼 뭐해? 묶어서 하나로 보면 되지. 나눗셈. 여기 3. 2개가 같은 경우죠. 뭐 하면 돼? 둘이 위치 바꾸는 거 내 눈엔 똑같은 한 가지로 보일 거야. 뭐해? 둘이 위치 바꾸는 걸 묶어서 하나로 보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4팩토리얼을 뭐로?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눕니다. 그럼 4팩토리얼이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요. 2, 4로 나눕니다. 경우에서 몇 가지? 6가지. 됐음?
그래서 실제로 2 2개, 3 2개를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해볼게요. 2에 올 수 있는 숫자는 4하고 1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첫 번째 2에는 4 또는 1 둘 중에 하나 옵니다.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두 번째 2도 4 또는 2 둘 중에 하나 옵니다. 몇 가지? 2가지. 2의 제곱. 그 다음 마찬가지 3번 자리에 5 아니면 2 둘 중에 하나 오겠죠?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2가지. 됐죠? 이렇게 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셀 수 있어? 이런 것도 셀 수 있겠죠. 자, 부연 설명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2 2개와 3 3개, 다시 2 2개와 3 2개, 이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는 6가지라고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때 말한 게 오늘 배울 이야기,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일단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친구라면 이렇게 해주세요. 자릿수가 4개 있거든? 그 중에 네가 2개를 선택해서 거기에다 2를 쓸 거야. 그럼 나머지 2개 뭔데? 3이겠죠? 맞아요? 4개 중에 2개 고르는 경우의 수. 4C2. 몇입니까? 4C2 몇이야? 4C2 6 맞잖아. 됐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센 다음에 지금처럼 또 얘기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사실상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어. 그리고 단순히 여기는 중복 순열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3의 배수 물어보는 문제는 아마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배울 이야기 가기 전에 문제가 하나 더 있었구나. 아이고. 자, 7번 문제까지 풀고 나서 오늘 배울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난 수업 때 함수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린 것 같거든요. 자, 함수입니다. 7번 첫 번째 보시면 자,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하는 함수의 개수를 셀 겁니다. 집합 X가 정의역이고 집합 Y가 공역이 되는 거죠. 함수입니다. 정의 함수가 혹시 뭔지 말할 수 있니? Can you speak? No? 유나 혹시 함수가 뭔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그거 알긴 아는데 그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그거 되게 좋은 건데 그쵸? 일단 잠깐만 너네 수학2까지 했잖아요. 미적분을 한 사람들이잖아. 수학2의 테마가 뭐야? 함수 그래프잖아. 그래서 극한을 관찰하면서 함수의 상태를 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야 그럼 이거 겁나 쪼개서 우리가 순간순간의 변화를 찾을 수 있겠네? 해서 미분을 보고 미분을 봤으니까 이걸 붙여서 큰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체를 다 볼 수 적분을 보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3차 함수 그래프도 막 그릴 수 있고 4차 함수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그럼에 따르면서 결과적으로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지식인이 된 거 아니었어요? 수학2를 공부하시면서? 맞잖아! 했잖아요. 안 했다. 네. 은지야 알았어 뭐라고 안 할게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함수입니다. 함수가 뭐냐면 들어봤어.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집합 X를 정의역, Y를 공역이라고 해. 근데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쭉 나와 주셔야 돼.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럼 집합 X에 있는 원소 A, B, C죠. 집합 Y에 있는 원소 1, 2, 3, 4입니다. X에서 Y로 대응합니다. 방향성이 있죠, 대응에선. 이때 갈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A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4개. B는요? 4개. C는요? 4개. 다 똑같은 거 가도 됩니까? 다 같은 수에 대응해도 상관이 없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얘가 전부 다 1한테 대응해야지. 누굴 넣어도 1 나오네요. 치역의 원소가 하나밖에 없네요. 이런 거 우리는 상수함수. 누굴 넣어도 계속 1만 나옴. 이런 표현이었고요. 대신 중요한 건
이런 건 안 되죠. A 넣었더니 1 나오는데 2도 나와. 이런 건 없죠. 됐죠? 이런 건 함수가 아닙니다.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가야 됩니다. 두 개 가면 안 돼요. 마찬가지 대응 안 하는 거 이렇게 가는데 C는요 대응 안 했습니다. 안 돼요.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X에 있는 원소는 다 가야 돼. 화살 다 뿌려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 셀 수 있는 게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A가 갈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원소 몇 개 중에 4개 중에 하나, B도 4개 중에 하나, C도 4개 중에 하나, 4의 세제곱. 됐죠? 얘를 우리가 중복 순열 기호로는요 4 파이 3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4의 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4의 세제곱 서로 다른 4개 중에 3개를 중복 허용해서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다시요. 서로 다른 4개 중에 몇 개를? 3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선생님 여기선 3개가 같잖아요? 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4개 중에 3개를 몇 개를요? 3개를 3개를 그래서 우리 집 도락 비번이 하나, 둘, 세 자리입니다. 첫 번째를 A자리, 두 번째를 B자리, 세 번째를 C자리. A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인 상황인 거야. 됐죠? 편하게 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1대1 함수죠.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라고 하면 이 표현 나와야 돼요. x1과 x2가 다르면 fx1이 fx2랑 다릅니다. 해석하면 대입하는 값이 달라지면 함수값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xy 만나는 순서쌍이 x와 y가 한 쌍씩만 짝을 이룹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보셔야 돼요. 한 쌍씩만 짝을 이룹니다. 그러면 가요. A가 대응할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B는요? 남은 3개 중에 하나. 같은 거 못 가요. C는요? 남은 2 중에 하나.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우린 얘를 4P3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도 되게 재밌는 건 이 표현입니다. 4P3, 4파이3. 여기는 4는 뭐야? 오른쪽에 있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 여기 3은 뭐야? 왼쪽에 있는 정역 원소의 개수입니다. 됐지요? 자, 세 번째 문제 하나 만들 겁니다. x에서 마찬가지 y로 대응하는 함수인데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x1이 x2보다 작으면 fx1도 fx2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됐죠? 이 말은 무슨 뜻? 예를 들어 전 여기 A, B, C네. 그럼 다시 바꿀게요. 잘한. F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FB, 그 다음 FC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는 표현.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A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입니까? B는 몇 개, C는 몇 개, 얘는 의미가 없어요. 뭐야? 무조건 C 대입한 게 가장 커야 돼. A 대입한 게 가장 작아야 돼.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같은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 말은 왼쪽에 있는 이 A, B, C가 화살표 3개를 뿌릴 거라고. 됐음? 뿌려서 짝을 딱 이루고 대응을 할 건데 이때 가장 큰 게 누구 거? C랑 짝인 거야. 가장 작은 애가 누구? A랑 짝인 거야.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되냐? 오른쪽에 있는 원소 몇 개 중에 4개 중에 그냥 3개를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됐음? 순서에 상관없이 오른쪽에 있는 4개의 원소 중에 3개를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럼 제일 큰 애가 C랑 짝이고 제일 작은 게 A랑 짝이고 나머지는 B랑 짝인 거야. 됐음? 그래서 나는 선택만 하면 알아서 다음 대소 관계에 맞게 대응할 겁니다.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곧 함수의 개수랑 같겠네요.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앞에 4C3이죠. 앞에 4는요. Y집합 원소의 개수. 3은요. 청역 원소의 개수가 됩니다. 끝.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이야기입니다.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보세요.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밑에다가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컬러 프린트와 흑백 프린트. 아, 흑백 요리사 시즌 2 나왔어요. 열심히 수업할게요. 네, 딴 얘기 안 할게요. 미안합니다. 네. 자, 칼라 프린트와 흑백 프린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 집에 칼라 복사기, 칼라 프린터기가 있어서 그걸로 내가 뭘 좀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냐면 A, B, C, A, B 이렇게 됐죠? 만들었습니다. 뭐야? A 2개, B 2개, C 하나를 쓴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 얘는 파란 A고 얘는 검은 A. 파란 B고 검은 B. 얘는 파란 C입니다. 됐죠? 그럼 서로 다른 글자 몇 개 쓴 거야? 5개 쓴 거예요. 왜 서로 다르다고 얘기했을까? 색깔이 다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여기 A, B, C하고 여기다가 A, B 라고 썼을 때 얘는 엄연히 첫 번째와 다른 경우입니다. 맞죠? 왜? A 둘이 위치 바뀌었잖아. 받아들여? 그럼 나는 이렇게 글자 5개를 가지고 쭉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볼 겁니다.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볼게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올까요? 5 팩토리얼만큼 나올 거야. 몇 가지? 120가지. 됐음? 그래서 내가 이 120가지를 다 적어서 A4 용지에다 딱 적어 올게요. 그리고 그거를 학원에 있는 흑백 프린터기로 갖고 와서 복사를 할 겁니다. 그럼 복사하는 순간 첫 번째 썼던 얘는 내 눈에 어떻게 보여? A, A, B, B, C 보이겠죠? 두 번째는 얘는요, 마찬가지 A, A, B, B, C 보이겠죠? 그러면 내가 학원에 와서 흑백으로 프린트하는 그 순간 집에서는 분명히 둘이 다른 거였는데 학원에 오면 애들이 같은 게 되거든. 맞아? 그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돼? 그냥 같은 걸로 취급해야 되겠죠? 묶어서 하나로 볼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A 2개네요. A와 A가 서로 위치 바꿉니다.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B도 똑같이 2개인데 B 2개가 위치 바꿉니다.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그럼 나는 결론 전체 5 팩토리얼만큼 120가지를 쭉 썼는데 거기서 A가 위치 바꿔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2팩만큼을 묶어서 하나로 볼 거고 B 2개가 위치 바꾸는 경우의 수 2팩만큼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20가지를 내가 쭉 써왔지만 4를 나눠서 몇 가지만 서로 다른 30가지만 보일 겁니다. 이게 끝이야. 그래서 프린트 했을 때 예시를 한번 들어봤고요.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18페이지 진짜 근성이죠. 이거 다 썼습니다. 다 썼습니다. A, B, A 3개와 B 2개를 가지고 A 색깔이 다 다른 색깔, B도 색깔이 다 다른 글자라고 했을 때 이거 진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라고 하면 이만큼 나올 거야. 거기서 똑같은 애들 골라내야지. 실제로 다 써서 여러분들 근성 있게 보여드리고 있는 문제가 요 밑에 있는 해설입니다. 더 편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체크 보시면 밑에 체크 보시면요. 막간을 이용해서 이투스 광고하고 있죠? 네, 교재가 이투스 겁니다. 그리고 요즘 개정되면서 이투스는 그래도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게 자료를 잘 주는 편인데 신사고는 요즘 잘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사고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면 혹시 자료 좀 많이 주세요. 강의하는 데서 필요합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글자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랑 좀 결이 달라요. 지금은 계속 뭐였냐면 서로 다른 몇 개 중이었어. 근데 지금은 서로 다른 몇 개가 아닙니다. 왜? 중복되는 2개가 포함된 몇 개? 5개입니다. 됐죠? 됐죠? 서로 다른 5개가 아니라 5개 중에 똑같은 문자, 중복되는 문자 2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얘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 뭡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단계는 이거부터 2가 있고요. T가 있고요. O1이 있고요. O2가 있고요. S가 있습니다. 됐죠? 이 5를 1, 2로 여러분들이 정해주는 거야. 다른 색깔로 보는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5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알. 근데 여기서 이 O1이랑 O2 얘네 2개가 위치 바꿔도 되네. 똑같죠? 뭐 하면 돼? 2팩 묶어서 보면 됩니다. 끝. 됐나요? 자, 또 예를 들어 봅니다. 내가 아는 단어 맞죠?
됐죠? 글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내가 이 6개의 글자를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해 볼 겁니다. 만들 수 있는 경우수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일단 B가 있고요. 여기 A가 몇 개 보여? 3개 보이죠? 그럼 A를 각각 A1, A2, A3 그 다음 N도 2개가 보입니다. N1, N2 됐죠? 해서 이 글자 6개가 전부 다 다른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셉니다. 6 팩토리얼. 근데 여기서 이 A 3개, A1, A2, A3 이 3개가 지네끼리 위치를 바꿔도 내 눈에 똑같은 한 가지죠. 그럼 3개가 위치 바꾸는 경우의 수 3 팩토리얼 묶어서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N 몇 개? 2개죠. 이 2개가 자기네끼리 위치 바꾸는 경우의 수 2 팩토리얼을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끝. 됐을까요? 그래서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요. 뒷페이지로 가셔서요. 2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편하게 지금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서 또 문제를 관찰해 보면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제 서로 다른 6개를 주지 않았습니다. 6개인데 0이 1개, 1이 2개, 2가 3개인 상황. 얘네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입니다. 다시 보셔야 돼요. 6자리 만들 겁니다. 그리고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아까랑 출발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6개 자연수, 6자리 자연수니까 자리 6개 일단 만들어 놓자. 그리고 나서 올 수 있는 숫자를 한번 관찰해 보자. 됐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맨 앞에 0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0은 못 옵니다. 그럼 누구 넣을 수 있죠? 1이나 2가 올 수 있겠죠? 그럼 질문, 1이와 2가 와?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야. 왜? 너는 1이 올 때도 세야 되고 2가 올 때도 세야 되니까. 됐음? 그럼 뭐해? 1일 때 세고 2일 때 세자고. 그냥 끝입니다, 이게. 여기서 1 또는 2가 올 수 있는데 그럼 1이 오면 몇 개고 2가 오면 몇 개가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세지? 라고 하면 하나씩 보시면 돼요. 그냥 하나씩 보세요. 앞에 1로 시작할 때. 그럼 1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 남은 5개의 자리에 0 1개와 1 1개 그리고 2가 몇 개? 3개가 순서대로 나야 되겠죠? 그럼 전체 숫자 몇 개를? 2죠. 숫자 몇 개?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똑같은 숫자가 보이네요. 누구? 2가 몇 개? 3개죠. 묶어서 하나로 봅니다. 끝. 그래서 결론, 1이 가장 앞에 시작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숫자 경우의 수. 마찬가지로 2가 가장 앞에 왔을 때 만들 수 있는 수의 경우의 수도 셀 수 있겠네요. 2가 가장 앞에 왔습니다. 하나 왔어요. 그럼 남은 건 0 1개, 1 2개, 2 2개가 남았죠. 이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해야지. 근데 마찬가지 1 2개 지네끼리 위치 바꿔. 2 2개 지네끼리 위치 바꿔. 묶어서 하나로 보겠네요. 둘이 뭐 해주시면 돼요? 더하면 답입니다. 끝. 됐을까요? 자, 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별거 없어요. 잘 읽어줘. 앞에서부터 천천히. 5개 숫자 있어. 나는 4개를 택할 거야. 끊어. 4개를 택할 거야. 끊어야지. 그럼 그 4개가 누굴까? 4개가 누굴까? 2 3개 3 1. 2 2개 3 2. 다른 경우 있어요? 다른 경우 있어요, 혹시? 자, 내가 여기 있는 5개의 숫자 중에 4개를 택할 겁니다. 이때 택하는 그 문자는 2 3개에 3 1개인 경우, 2 2개에 3 2개인 경우 말고 다른 경우 있어? 없네요. 그럼 우린 뭘 봐야 돼요? 둘 다 봐야 돼요. 빼박이야. 우린 다 세야 되거든. 됐음? 그럼 뭐 해줘? 나눠. 어떻게? 2가 3개에 3이 하나 있을 때, 2 3개에 3 하나 나열할 때, 아니면 2가 2개에 3을 2개 나열할 때. 됐죠? 자, 나열할 겁니다. 경우의 수 몇 가지? 4 팩토리얼을 뭐로?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나옵니까? 4가지 나오네요. 됐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4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죠. 몇 가지 나와요? 6가지. 괜찮나요? 끝. 둘이 뭐 하시면 돼? 더하면 되겠네요. 답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지금처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문제는 앞에서부터 읽으시는 게 좋아. 이 중에 4개를 택한다고? 그럼 4개 택하는 것부터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택한 걸 뭐 해줘? 만드는구나. 내 자리 자연수로. 어차피 0은 없으니까 그냥 지네끼리 그냥 나열하면 되겠네.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보시고 정리해 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9번으로 가요. 우측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remember입니다.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다음 물음의 답을 좀 해볼 겁니다. 나열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양 끝에 R이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 3개의 E가 모두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첫 번째, 어떤 문자를 나열하는지를 좀 다시 정리해보면요. 일단 여기에 R이 2개 보입니다. 그 다음 E가 3개 보이고요. M 2개 보이고요. B는 하나 보이네요. 됐죠? 나는 지금 여기 있는 문자들을 일렬로 나열할 겁니다. 그럼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요. 전체 8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같은 것들이 있죠. R 2개 있습니다. E가 3개 있습니다. M 2개 있습니다. 됐죠? 8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그리고 2 팩토리얼을 또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산하면요. 8, 7, 6, 5, 4, 3, 2, 1을 2 팩토리얼 2요. 3 팩토리얼 6이요. 2 팩토리얼 2입니다. 그냥 쓰세요. 그 다음 나누면 돼. 6 나눠. 나눠 4. 됐잖아요. 그러면 3이 6, 6, 5, 30, 8, 7에 56 곱하면요. 6, 3, 18, 3, 5, 15 뿅! 답입니다. 끝. 구구단이죠 이제부터. 됐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양 끝에 R이 왔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8개를 쫙 나열하는데 양 끝이죠. R이 지금 2개 있으니까 R이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오면 되겠다. 그럼 요 안에는 몇 개의 문자가 6개의 문자가 나열되겠죠. 그 6개가 누구냐? E 3개, M 2개, B 1개네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 이 6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6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로 나눈 값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 팩토리얼입니다.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요. 3 팩토리얼 6이죠. 2 팩토리얼입니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5, 4, 20에 3, 2, 6, 60까지. 끝!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됐을까요?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3개의 2가 모두 이웃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웃하라고? 팔짱 끼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하나로 보겠습니다. 그럼 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네. 6 팩토리얼. 이때 R이 2개, M도 2개. 됐죠? 그리고 나서 곱하기 3 팩토리얼. 붙일까 말까요? 안 붙이죠. 왜? 우리가 이웃한다고 했을 때 야, 3명의 학생이 이웃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전체를 쫙 묶어서 센 다음에 3명 위치 바꾸는 경우 3 팩토리얼 곱했다고. 근데 얘는요. 어차피 이 3개가 지네끼리 위치 바꿔도 똑같은 한 가지 아니? 맞아요? 그럼 곱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뭐 해줘? 과감하게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6 팩토리얼을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아이씨. 네,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구구단 연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밑으로 가볼게요. 너무 많아 옵션이.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천천히 차분히 보셔야 됩니다. 일단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 보자고. 괜찮아? 혹시 뭐 수업 듣고 왔어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 보여서 그래요. 괜찮아요? 힘내. 1부터 6까지 카드 6장이 있어.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 카드 6개가 진짜 있는 거야. 그려.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딱 있는 거야.
이런다고. 이거 언제 그리고 앉아있어요? 이런다고. 그럼 생각해봐. 상상을 해보면 되겠죠? 안 되면 그려. 6개가 쫙 이렇게 있어. 난 6개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근데 3이라고 써져 있는 이 카드는 5라고 써져 있는 이 카드보다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럼 3하고 5는 이 위치의 관계가 좀 독특합니다. 그쵸? 3이 왼쪽, 5는 무조건 오른쪽. 그럼 5가 왼쪽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됐죠? 이웃하는 거야? 아니야. 이웃하지 않는 거야? 그 말도 아니야. 그냥 왼쪽에 있으면 안 돼. 3이 먼저 있으면 안 돼. 미안. 5가 먼저 있으면 안 돼. 3이 무조건 먼저 있어야 돼. 그 다음 뒤에서 5가 나와야 돼. 이런 상황이야. 두 번째. 짝수로 적혀 있는 카드. 짝수죠? 여기 짝수. 얘도 짝수. 얘도 짝수죠. 이 짝수로 적혀 있는 카드는 무조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와야 돼. 그럼 내가 카드를 쭉 나열했는데 맨 처음에 4가 나왔어. 그럼 돼? 안 돼? 안 돼. 처음에 1 나왔어. 이건 상관없죠. 그리고 나서 2가 나오고 그 뒤에 4가 나왔어. 이거 되지. 그리고 3, 그 다음 5, 그 다음 6. 됐죠? 이런 거 상관없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카드를 나열해야 될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처음에 2가 나와. 그 다음 3이 나와. 1 나오고 4 나오고 6 나오고 5 나왔어.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야, 짝수들은 2부터 순서대로 크기 순으로 와야 돼. 맞지? 3이 5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맞지? 이런 거 되네. 됐어? 그럼 또 만들어 볼까요? 쭉쭉쭉쭉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때 여러분들이 뭘 고민하냐? 이걸 고민하지. 3이 무조건 5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럼 똑같은 상황인데 2, 5, 1, 4, 6, 3 이렇게 오면 돼? 안 돼? 안 돼. 맞아? 그럼 이때 봐봐. 위에 거는 되고 밑에 거는 안 돼. 받아들여요? 위에 거는 되고 밑에 거는 안 돼. 왜? 3이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거꾸로 됐잖아. 그럼 이건 우리가 샌다 안 샌다? 안 샌다. 그럼 잘 보세요. 짝수에 대한 옵션을 일단 무시하고 얘기합니다. 3이 5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라고 하면 우린 첫 번째 이 생각할 수 있어. 여기 있는 숫자 6개의 카드를 순서대로 전부 다 나열할 거야. 경우에서 몇 가지? 6 팩토리얼. 맞아요? 근데 6 팩토리얼 쭉 나열했을 때 그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지. 맞아? 그 중에 우린 누구만 보기로 한 거야? 얘만 보기로 한 거지. 그럼 이 2개 중에 몇 개를? 1개만 보기로 한 거지. 맞아? 어차피 3하고 5가 위치 바꿔서 만들 수 있는 건 이 2가지밖에 없다고. 그 2개 중에 몇 가지? 요 1가지만 보기로 한 거야. 우린 이 2개를 그냥 1가지만 보기로 한 거야. 그럼 뭐 해주면 돼? 1을 나누면 돼. 됐음? 이게 어떤 상황이냐? 3과 5를 그냥 같은 카드로 취급할 거야. 됐음? 다시 3과 5를 같은 카드로 취급할 거야. 그래서 3과 5를 같은 카드로 취급한 다음 우리는 무조건 왼쪽에는 3을 오른쪽에는 5를 쓸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카드가 1이 있고 2가 있고 4가 있고 6이 있어. 그리고 파란색으로 칠해진 똑같은 카드가 2장이 더 있어. 됐음? 나한테 카드 몇 장 있는 거야? 6장 있는 거야. 나는 이 6개의 카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고 싶은 거야. 이때 첫 번째 파란색이 오는 건 무조건 누구를 쓰기로? 3을 쓰기로. 뒤에는 5를 쓰기로 하자고. 그럼 이거 뭐야?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됐음? 같은 카드 2장 있네? 전체 6팩토리얼에서 카드 2개 위치 바꾸는 경우 묶어서 하나 알아볼게. 됐습니까? 이렇게 된 거야. 받아들여요? 그럼 문제는 자 이제 짝수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 2, 4, 6. 뭐 할래? 이거 확장해서 얘기할 거야. 어떻게? 나 지금부터 2, 4, 6을 전부 다 초록색 같은 카드로 취급할 거야. 됐음? 2, 4, 6을 전부 다 초록색 같은 카드로 취급할 거야. 받아들여? 그래서 우리 뭐해? 카드를 나열한 다음 가장 처음에 오는 초록색은 무조건 2.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6이라고 쓸 거야. 납득이 될까요? 그럼 나는 카드 6장을 순서대로 나열할 겁니다. 이때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6개를 순서대로 나열할 건데 이때 파란색 똑같은 거 2개 있어. 위치 바꿔도 똑같은 한 가지야. 초록색 카드 3개 있어. 지네끼리 위치 바꿔도 내내 똑같은 한 가지일 거야. 됐습니까? 묶어서 하나로 볼 겁니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3개 씁니다. 6팩토리얼이죠. 6 곱하기 5팩토리얼을요. 2 곱하기 6으로 나누니까요. 결론은 60까지 나오겠습니다. 됐을까요? 납득이 돼요? 자, 얘랑 비슷한 예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이런 거야. 5명의 학생이 달리기를 하는데 이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미애가 정아보다 먼저 들어오는 경우의 수. 이런 상황입니다.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가 아니야. 그냥 먼저 들어오면 돼. 그럼 달리기 5명이 있으니까 처음에 1등, 5명 중에 1명. 남은 넷 중에 하나. 셋, 둘, 하나 올 거 아님. 맞아? 순열이죠. 그럼 뭐 해줘? 5팩토리얼. 그때 미애하고 정아를 같은 애로 취급하세요.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온 건 무조건 미애라고 하고 두 번째 정한 거야. 됐음? 2팩 묶어서 봅니다. 끝. 상황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 최단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1번, 12번. 일단은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념으로 얘기를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직접 세는 방법도 보여드릴 겁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문제 보시면 항상 이런 얘기 할 거야. 최단거리만 물어볼 겁니다. 최단거리만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최단거리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됐죠? 가장 짧게 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물어볼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P 지점을 거쳐서 B까지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P 지점을 거치지 않고 B까지 갑니다. 자, 그럼 봐. A에서 출발해서 P를 지나서 B까지 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표현은 이런 그림이죠. A 지점이 있음, P 지점이 있음, B 지점이 있음. 그래서 A에서 P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요. 한 3가지 있다고 보겠습니다. P에서 B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한 2가지 있다고 볼게요. A에서 P를 지나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6가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합니다.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필요해요. 둘이 뭐 하면 되니까? 곱하면 되니까요. 됐죠? 동시에 연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됐나요? 자, 그럼 갑니다. A에서 P까지 갈 거야. A점에서 P까지 갈 겁니다. 이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최단거리예요. 짧게 가셔야 됩니다. A에서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P까지 갔죠? 근데 이런 경우 있어. A에서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맞나요? 벗어나면 안 돼. 그럼 다시 이렇게 가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안 됩니다. 맞아요? 못 봤어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안 됩니다. 하나 드릴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만에 가야 돼. 이게 최단거리야. 그럼 다시 이렇게 갈게,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이런 것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이런 것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이런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이런 거예요. 됐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세야 될 거야. 이걸 어떻게 셀 거냐라고 하면 지금 A에서 P까지 갈 때 얘가 움직인 거 잘 봐. 결론은 오른쪽 아니면 위로만 가야 돼. 맞아? 얘가 왼쪽으로 가는 순간 멀어져.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런 거 다 안 됐잖아. 얘 밑으로 갔잖아. 이러면 안 돼. 됐어요? 갔다가 막 왼쪽으로 안 돼. 받아들여? 얘는 오른쪽 아니면 위로만 가야 되고 몇 번 움직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움직여서 전체 6번 움직일 거야. 그럼 이때 봐. 전체 6번 중에 위로는 몇 번 가? 2번 가야 돼. 오른쪽으로 몇 번 가?
4번 가야 돼. 맞아? 나는 전체 6번 움직일 건데 그 6번의 움직임 중에 오른쪽이 4번 있고 위쪽이 2번 있어. 됐음? 그럼 이제 뭐 할 거냐? 코딩하는 거예요. 문자 6개 있습니다. A에서 P까지 도달할 겁니다. 이 6개를 모하면 한 번씩 사용하면. 됐음? 그럼 이때 얘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가 갈 수 있는 길의 경로가 되는 거잖아. 경우의 수 몇 가지? 6 팩토리얼을 4 팩토리얼이랑 2 팩토리얼로 나눈 값. 됐습니까? 자, 그럼 6 팩토리얼 6 곱하기 5 곱하기 4 팩토리얼 약분되고요. 이거 2로 나누면 되죠. 몇입니까? 15가지 나옵니다. 따라와요. 같은 원리로 P에서 B까지 갈 거야. 그럼 얘는 오른쪽 몇 번? 2번에. 위로 몇 번? 2번만 가면 돼. 그럼 전체 몇 번? 4번 움직이면 되는 거죠. 이게 최단거리. 그럼 다시 P에서 B로 가는 방법 오른쪽 2번에 위쪽 2번. 얘네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세면 되겠습니다. 4 팩토리얼을요. 2 팩토리얼과 2 팩토리얼로 나눠서요. 몇 가지? 6가지. 그럼 결론 이 둘이 뭐 하는 거야? 곱해야죠. A에서 P까지 간 다음 P에서 B로 가니까. 맞아요? 전체 경우수 몇 가지입니까? 9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이에요. 됐음? 그럼 두 번째 얘기해 볼게. 이번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에서 B까지 갈 건데 P를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근데 우리는 지금 P를 지날 때를 구했잖아. 그럼 가장 심플하게 가자. 전체에서 P 지날 때 빼자. 받아들여요? 됐어요? 아, 이미 구해놨으니까. 그럼 전체에서 P 지날 때 뺄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세야 되겠네. 나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우 셀 겁니다. 최단거리예요.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되고 6번 가야 되고 위로 몇 번? 4번 가야 되고 그럼 전체 몇 번 움직여? 10번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그 10번이 어떻게 냐? 오른쪽이 6번 위쪽이 4번인 상황. 그럼 난 전체 10번 움직일 건데 얘네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지. 그럼 전체 10 팩토리얼을 6 팩토리얼에서 4 팩토리얼 둘이 곱한 걸 나눈 값으로 보시면 되겠네. 계산합니다. 10, 9, 8, 7하고 6 팩토리얼 약분. 됐죠? 그 다음 여기는요. 4, 3, 2, 1. 4, 2, 8, 3, 3은 9. 됐죠? 그럼 몇이야? 210까지 나오겠네. 그럼 결론 전체 210까지에서 90을 빼면 우리가 원하는 두 번째 답이 보이겠습니다. 몇 가지요? 120가지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꿔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최단 경로로 가는 방법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꿔서 볼 수 있어요. 뭐 한 거냐? 이 친구의 움직임을 우리가 코딩하듯이 그냥 정리한 다음 자, 이 명령어 순서대로 나열하면 돼. 그게 이동한 경로가 될 거니까. 라고 생각한 거야. 괜찮을까요? 자, 그럼 보세요.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지금처럼 얘기해 봤습니다. 근데 얘를 직접 셀 수도 있어. 그래서 직접 세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보셔야 돼요. 직접 세는 거 보셔야 돼요. 봐봐. 자, A에서 출발을 해서 B까지 간다. 그럼 이때 봐. 출발했음. 여기까지 오는 방법. 파란색으로. 여기까지 오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죠. 그냥 이렇게 뿅 오면 되잖아. 그치? 그럼 다시 요 점까지 오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겠죠. 뿅. 그럼 잘 보세요. 이 점에 도달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 2가지. 왜? 왼쪽에서 오거나 오른쪽에서 오거나 어차피 여기까지 온 게 한 가지고 여기도 한 가지니까 여기 오는 건 몇 가지? 2가지가 될 겁니다. 됐나요? 다시요. 이 점까지 오고 싶습니다. A에서 출발할 거예요. 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 한 가지죠. 그냥 A에서 출발해. 뿅뿅. 이거밖에 없잖아. 맞아? 선생님 이렇게 오면 어떡해? 이거 최단 경로 아니야? 받아들여? 그럼 얘는 몇 가지? 한 가지. 얘도 몇 가지? 한 가지. 이 점도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겠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잘 봐. 요 점이 올 겁니다. 경우에서 몇 가지일까? 왼쪽에서 오거나 오른쪽에서 오겠지. 근데 이 왼쪽 여기까지 오는 게 몇 가지? 2가지라며. 맞아?
여기 오는 건 한 가지였다며.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건 왼쪽과 오른쪽 더해서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지. 맞아? 왜? 이쪽에서 오는 두 가지, 이쪽에서 오는 한 가지 합쳐서 세 가지. 받아들여요? 그럼 잘 봐. 여기 오는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왜? 왼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는 세 가지, 여기서 이렇게 오는 한 가지 합쳐서 네 가지. 맞아? 나 지금 더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몇 가지? 5개. 여기는 6개. 여기는 7개. 다시 열로 갑니다. 몇 개? 3개. 여기는 4개. 여기는 5개. 맞아요? 그럼 여기 몇 가지? 6가지. 여기는요? 10가지요. 여기는요? 15가지요. 여기는요? 10가지요. 여기는요? 20가지요. 여기는요? 35가지요. 그럼 여기는 몇 가지? 15가지. 여기는 몇 가지? 21가지. 여기는 몇 가지? 28가지. 여기 몇 가지? 35가지. 여기 몇 가지? 70가지. 여긴 몇 가지예요? 56가지요. 여기는 몇 가지입니까? 목 아파, 씨. 5, 6, 7, 몇이지? 84가지. 여기는 몇 가지? 126가지. 그럼 여기 몇 가지? 210가지요.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맞네요. 됐음? 그래서 이렇게 직접 세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그냥 세서 전체 경우의 수 210까지 만들고 거기서 60 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알려줄까요? 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단순히 그냥 띵 그림만 주고 그냥 경우의 수 서로 같은 것이 있는 거 세야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를 지날 수는 없대.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를 찾으래. 여러분들 교재 밑에 보시면 풀이 과정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네. 어떻게 했냐? 갑자기 P가 생겨. 갑자기 Q가 생겨. 갑자기 R이 생겨. 이건 뭐야? 몰라. 그래서 A에서 P를 지나서 B로 가고 A에서 Q를 지나서 B로 가고 A에서 S를 지나서 막 B로 가고 난리가 났어.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럴 때 씁니다. 이럴 때 씁니다. 수학적으로 근거와 논리는 명확히 있어. 근데 얘가 직관적이진 않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 때 빨리빨리 풀 때 그때 직관적이지 않아. 점을 도대체 어디다 찍어야 되는데 그 점 찍는 기준이 뭔데? 그게 좀 애매할 수 있다고 아직은. 그럼 뭐 하냐? 직접 세라고요. 직접 세.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갑니다. 셀 겁니다. 이때 셀 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봅니다. 말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요 끝으로 갑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됐죠?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됐죠? 괜찮죠? 한 가지. 끝으로 가는 건 한 가지. 다른 경우 없으니까 쭉 한 가지, 쭉 한 가지. 자, 갑니다. 여기 몇 가지? 2가지. 여기는요? 3가지. 여기는요? 4가지. 여기는요? 5개. 여기는 6개였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이쪽 가려고 하는데 있어 없어? 없죠.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럼 망했다잉. 자, 그럼 문제 여기입니다. 여기 오는 건 몇 가지일까? 한 가지. 자, 왼쪽에서 오는 방법 있어 없어? 그럼 밑에서 오는 거 그냥 요거 그대로 써야지 뭐. 우리 뭐 했어? 왼쪽에서 오는 방법과 오른쪽에서 오는 방법을 더해서 썼단 말이야. 왜? 이쪽으로 왔을 때는 3개, 여기는 1개니까 합쳐서 4가지. 맞아? 근데 얘는 왼쪽에서 오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몇 가지? 그냥 요거 한 가지 그대로야. 됐습니까? 해서 실제로 너 여기까지 가봐. 경우수 몇 가지인데? 끝. 이거밖에 없잖아. 맞아? 한 가지.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 2가지. 여기는요? 3가지. 그럼 여기 몇 가지예요? 여긴 몇 가지? 그냥 여기까지 온 게 2가지였잖아. 그럼 그거밖에 없어. 됐습니까? 2가지. 그럼 여긴 몇 가지? 5가지. 됐나요? 계속 갑니다. 자, 여기 5가지로 왔습니다. 자, 여기로 올 겁니다. 경우에서 몇 가지? 5가지. 됐어요? 밑에서 오는 방법이 없어. 그냥 5가지 그대로 온 거야. 그럼 여기는 몇 가지? 11가지. 됐나요? 선생님, 여기는 왜 또 11개예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서 6가지로 왔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5가지로 왔잖아. 그럼 일로 와서 얘한테 가는 6가지. 일로 와서 얘한테 가는 5가지. 합쳐서 11가지. 됐습니까? 그냥 더하고 있는 거야, 계속.
계속 갑니다. 몇 가지요? 5가지. 몇 가지요? 5가지. 그럼 여기는요? 16. 여기는 21. 됐나요? 자, 중요한 질문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몇 가지입니까? 여기 몇 가지입니까? 자, 이때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 선생님, 여기 안 셌잖아요. 맞아? 맞아, 여기까지? 선생님, 여기 안 셌잖아요. 이런 친구가 있다? 봐봐. 이 점에 오려면 밑에서 오거나 왼쪽에서 와야 되는데 여기 길이 없잖아. 그럼 여기 오는 방법이 있었겠니? 없었겠죠? 맞니? 여기는 죽었다 깨나도 갈 수 없는 곳이야. 최단거리로 갔을 때. 받아들여? 그럼 뭐 해줘? 과감하게 무시하는 거지 뭐. 그럼 몇 가지? 5가지. 몇 가지? 26가지. 또 물어볼게요. 그럼 여기는 몇 가지게? 라고 하면 여기? 밑에서 오거나 위에서 오는데 여기 올 수 있어? 아, 이렇게 올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여기는 뭐야? 셌어야지. 그럼 셀 때 뭐해?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거의 대각선 형태로 착착착착착 세면서 오시면 됩니다. 이쪽만 다 세면 안 돼. 여기서 올라온 것도 같이 더해야 되니까. 받아들여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균형 맞춰서 쭉 더해주시면 돼. 그럼 다시 갑니다. 여기 2가지, 5가지였음. 자, 여기 오는 거 몇 가지? 2가지. 그럼 여기는 7가지. 됐죠? 그럼 여기 몇 가지예요? 7가지. 여기는 14가지. 여기는요, 33가지. 마지막입니다. 47. 아우, 답 나왔다. 끝. 됐죠? 자, 천천히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게 되면 그냥 쭉 더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더 빠를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호수가 한가운데 있지만 이제 막 길이 끊기고 우회전만 가능하고 이런 경우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과 같이 직접 세는 방법도 또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중복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 지금 대하마트 가면 귤 팔 거예요. 귤. 그 다음에 딸기 팔죠. 뭐 바나나에 항상 있으니까 쓰겠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갔더니 이렇게 3종류의 과일을 팔더라고. 그래서 수업 끝날 때쯤에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 너 가서 요거 3개 합쳐서 한 10개만 사와라. 과일 10개만 사와. 라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트로 일단 가겠죠? 마트로 갈 겁니다. 그 다음 과일을 10개나 사야 되니까 카트를 끌 겁니다. 됐죠? 그래서 카트에다가 귤과 딸기 그리고 바나나를 담을 겁니다. 엄마가 10개 사오라고 했으니까 귤을 한 2개, 딸기는 맛있으니까 5개, 뭐 바나나는 뭐 두고두고 먹으면 되죠. 후숙해서 먹는 거니까 3개 정도 사올게요. 됐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역시 겨울에는 귤이지? 귤 10개, 딸기, 바나나 다 안 살 거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엄마가 분명히 말했거든. 야, 너 마트 가서 귤이랑 바나나랑 딸기 합쳐서 이렇게 사와 라고 했으니까 합쳐서 이렇게 사온 거 맞잖아. 그래서 엄마가 그러겠지. 왜 귤만 사왔어? 엄마가 합쳐서 이렇게만 사오라며. 난 귤이 먹고 싶은데? 됐어요? 상관없겠죠?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볼 거야. 귤과 딸기 그리고 바나나 합쳐서 10개를 사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나 될까? 그게 바로 중복조합입니다.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나 되는지를 한번 세볼게. 자, 이렇게 셀 거야. 마트에 갔으니까 당연히 카트를 끌 겁니다. 뿅. 그리고 나는 서로 다른 3종류의 과일을 합쳐서 10개 살 거야. 그러면 카트에다가 칸막이를 이렇게 세워놓을게요. 몇 개 세울까? 2개. 왜? 2개만 있으면 하나, 둘, 3개를 분류해서 담을 수 있거든. 가장 앞자리에는요, 귤을 담을 거고요. 그 다음 가운데는요, 딸기를 담을 거고요. 마지막은 바나나를 담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요. 됐죠?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죠? 귤 몇 개 샀어? 2개. 딸기는 4개. 바나나
4개 샀죠? 끝. 이렇게 샀습니다. 됐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어떻게 샀어요? 귤 3개, 딸기 3개, 바나나 4개. 됐죠?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만 써도 알아먹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살 수도 있을 거야. 어떻게 산 거예요? 귤 6개, 바나나는, 딸기는 안 샀네. 대신에 바나나를 몇 개? 4개 산 거죠. 맞아요?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 어떻게 샀어요? 그냥 귤만 10개 산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않겠음? 그럼 결론. 내가 마트 가서 귤이랑 딸기랑 바나나를 사올 건데 그때 사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줘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쭉 세면 될 거야. 맞아? 보세요. 전체 동그라미가 몇 개? 10개. 네모가 몇 개? 2개. 맞아? 그럼 전체 몇 개? 동그라미 네모 합쳐서 12개지. 맞아? 그럼 이때 내가 이거를 한 번 더. 동그라미 네모도 귀찮아. 이렇게 할래. 됐죠? 전체 동그라미 몇 개? 12개. 그 중에 색칠한 게 몇 개? 2개. 색칠 안 한 건 몇 개? 10개. 됐죠? 몇 개 샀다고? 귤 10개. 몇 개 샀다고? 귤 3개, 딸기 3개, 바나나 4개. 맞아요? 우린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면 되잖아. 그럼 전체 몇 개 중에? 12개 중에 색칠 안 한 건 몇 개인데? 10개를 골라서 색칠 안 하면 돼. 됐음? 그 말은 전체 12개 중에 2개만 색칠하면 돼. 받아들여요? 다시 전체 12개. 왜 10개 사오라고 그랬을까? 됐죠? 전체 12개 동그라미 중에 나는 10개를 골라서 색칠 안 하면 돼. 그럼 나머지 2개만 색칠을 해주면 귤 2개, 딸기 하나에 바나나 7개 샀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다른 데 칠할 거야.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할 거야. 귤 하나랑 바나나 9개 산 거야. 됐음? 그럼 나는 전체 12개 중에 10개를 색칠 안 하거나 12개 중에 2개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세면 과일 사오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얘를 중복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천천히 얘기해 드립니다. 중복조합. 중복을 허락해서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조합에서 중복이 추가된 거임. 중복해도 돼. 됐습니까? 왜? 나는 지금 몇 개, 서로 다른 3개의 과일 중에 몇 개를, 10개를 순서 상관없이 중복해서 선택하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임? 됐어요? 그럼 얘를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냐? N, H, R.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서로 다른 3종류의 과일이 있어.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10개를 선택하는 경우에 쓴 거야. 3H10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마트 갔을 때 우리는 카트를 끌 거야. C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조합으로 가요. 됐음? 그래서 얘는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그럼 도대체 얘를 어떻게 바꿔? 라고 하면 여기가 왜 10이야?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3종류였죠. 몇 개 사? 10개 사는 거였지. 그럼 동그라미 10개, 칸막이는 몇 개만? 2개만 있으면 구별할 수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얘를 3 더하기 10에서 하나를 뺍니다. 됐죠? 칸막이 3개 세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2개만 있으면 앞뒤는 막혀 있으니까 구별할 수 있거든.
그 중에 10개가 과일인 거야. 됐음? 그래서 이 표현 나와. 마찬가지 10개가 과일이면 나머지 2개는 뭔데? 구별해주기 위한 칸막이였던 거야. 됐음? 같은 뜻인 건 납득이 될까요? 끝. 이게 중복 조합입니다. 그래서 NHR은요. N 플러스 R 빼기 1 CR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굳이 조합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표현은 왜 씁니까? 라고 하면 표현만 하면 바꾸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직관적으로 바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과일이 3개 있는데 그중에 엄마가 몇 개를 10개 사오라는 얘기구나. 됐습니까? 자, 하나 더. 우리가 얘를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엄마가 사오랬어. 몇 개냐면 귤을 A개 사오래. 딸기를 B개 사오래. 바나나를 C개 사오라고 했음. 그래서 합쳐서 몇 개? 10개. 그럼 다시 말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이 돼야 된다? 10이 돼야 된다. 알아드릴까요? 근데 이때 얘만 10개, 얘는 빵개 상관없죠. 근데 문제가 있어. 귤을 마이너스 1개 사올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맞아? 그럼 결론. 이때 A, B, C는 음수가 오면 안 되죠. 하나 더. 귤을 2분의 1개 사와. 말이 돼요? 안 되잖아. 반만 어떻게 잘라와. 그래서 이때 A, B, C는 음이 아닌 정수만 올 수 있습니다. 음화정. 받아들일까? 다시. 내가 A, B, C 합쳐서 10이 되고 싶은데 이 A, B, C는 음화정이 올 수 있음. 0은 올 수 있어요. 하나도 안 살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음수 뭐다? 정수만 와야 돼. 그럼 이건 무슨 상황이다? 마트 가서 과일 3종류 있으니까 이거 적당히 합쳐서 10개 사와 라는 표현인 거야.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세요? 서로 다른 3종류 합쳐서 몇 개? 10개. 서로 다른 3종류의 과일을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10개를 사오는 상황. 자, 여기서 이런 친구들이 있음. 왜 조합을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카트에 과일을 담을 때 딸기 담고 귤 담아야지 하는 상황이랑 귤 담고 딸기 담아야지 하는 상황. 결론 계산할 때는 똑같잖아. 맞아요? 그래서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기본 패턴은 음화정이에요. 그럼 또 이런 경우가 있음. 내가 이렇게 해서 귤만 10개 사왔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겠지. 제주도 가서 살아. 하겠죠. 그래서 다시 시켰습니다. 엄마가 다시 시작했어. 이렇게 물어봤어. 야, 너 귤이랑 딸기랑 바나나 합쳐서 10개 사오는데 그래도 하나씩은 좀 사와라. 그 말은 무슨 뜻? 0이 오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A, B, C가 모두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맞아? 그럼 이거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자, 기본은 음화정입니다. 그래서 3H10 해주시면 끝나.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마트로 가요. 그럼 생각해봐. 카트에다가 귤 하나 담고 바나나 담고 딸기 하나씩 담아. 그리고 계산대 옆에다 갖다 놔. 됐음? 하나씩 담아서 갖다 놔. 그리고 새로운 카트를 갖고 오세요. 그럼 난 거기다 몇 개 담으면 돼? 7개 담으면 되지. 그럼 그 7개는 귤만 다 담아도 되지. 어차피 엄마 하나씩 사오래며. 샀잖아. 맞아요? 그럼 나는 A와 B와 C를 추가로 합쳐서 몇 개? 7개만 더 사면 되는 거야. 이때 A', B', C'은 누가 와도 돼? 0이 와도 돼. 됐을까요?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서로 다른 3개 중에 몇 개를? 7개를 순서 상관없이 중복해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 3H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해요? 둘이 더해서 하나 빼죠. 9C7, 9C2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끝. 이게 중복 조합 표현. 이상했어요? 네, 그래서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간 다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카트로 담아야 돼요. C로 바꿉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일단 알고 계셔야 돼. 서로 다른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가 있습니다. 중복 허락해서 알게를 선택합니다. 됐죠? 그래서 과일이 세 종류 있는데 중복해서 10개 사와. 이런 표현이에요. 식으로 쓰면 다음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썼을 때 주의사항 음화정의 기본 세팅입니다. 하지만 자연수가 나온 경우 있을 거예요. 혹은 짝수가 나온 경우도 있을 겁니다. 홀수가 나온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그때는 또 바꾸는 방법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받아들일까요? 괜찮아요? 심부름 잘 하시고 잘 사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계산의 연습부터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로 가요. 밑에 밑에 아니고 옆에 말고 됐어? 유제 13번으로 갑니다. 자, 자연수 R에 대하여 OHR입니다. 얘를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OHR이요.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5개 중에 R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됐죠? 그럼 다시 말하면 5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엄마가 야 먹고 싶은 거 그냥 알게 사와 한 상황입니다. 됐죠? 어떻게 세면 됩니까? 라고 하면 5 색깔 왜 이래? 5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로 계산하시면 돼요. 받아들일까요? 참고로 얘는요 4 플러스 RC R이 되겠죠? 전체 몇 개 중에 4 플러스 R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럼 이때 4 플러스 R 중에서 R개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4 플러스 R개 중에 4개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랑 같은 표현이겠네요. 됐습니까? 그게 누구랑 같다? 8C 4랑 같다. R 자리에 누가 오면 됩니까? 4가 오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3H4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해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세요? 더해서 1 뺍니다. 6C4, 6C2, 몇이며? 15이 되겠죠? 끝. 됐을까요? 그래서 해석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가서요. 14번입니다. 자, 보시면요. 같은 종류의 꽃 10송이 중에 서로 다른 3개의 꽃병, 같은 종류의 꽃이 있는데 서로 다른 3개의 꽃병에다 꽂을 거야. 단 꽃을 꽂지 않는 꽃병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상황 잘 보세요. 일단 꽃의 종류가 같습니다. 꽃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10개의 덩어리가 있는 상황. 됐죠? 구별이 안 됩니다. 그냥 10개가 있어요. 근데 꽃병은 서로 다른 3개입니다. 꽃병은 구별이 됩니다. 됐죠? 그럼 나는 이렇게 봐야 되겠네. 첫 번째 꽃병, 두 번째 꽃병, 세 번째 꽃병이 있음. A 꽃병, B 꽃병, C 꽃병. 됐죠? 그리고 나는 꽃을 담을 겁니다. 꽃을 꽂을 겁니다. 몇 개를요? 10개를요. 맞나요? 그러면 첫 번째 A 꽃병에 꽂는 꽃은, B 꽃병에 꽂히는 꽃은, C 꽃병에 꽂히는 꽃은 각각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다 합치면 몇 개다? 10개다. 그럼 A와 B와 C에 다 더했을 때 꽃은 몇 개? 10개가 나오겠구나. A에만 9개 꽂아도 상관없겠지. 어차피 순서 상관없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맞나요? 그럼 뭐야? A, B, C 오는 값은 음하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중복조합 3H10으로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세요? 12C 10, 12C 2, 몇 가지? 66가지. 됐나요? 납득이 돼요? 자, 넘어갑니다. 15번입니다. 잠깐만. 46번입니다. 봐야지. 46번. 보자. 46번 보겠습니다. 이거 봐야 돼. 자,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입니다. 참고로 선거 얘기는 앞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근데 또 나오고 있죠?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A, B, C 3명이 출마한 선거에서 5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할 건데요. 자,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기명이죠, 기명. 아이고, 기명. 그 다음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자, 기명과 무기명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가지고서 확장해서 생각하셔야 돼. 봐봐. 5명이 투표를 하는데 내가 A를 찍었을 때랑 얘가 B를 찍었을 때 어차피 A, B가 한 표 한 표씩 똑같죠. 근데 내가 A 찍고 얘는 B를 찍었어. 거꾸로 내가 B를 찍고 얘는 A를 찍었어. 어차피 찍은 표는 한 표 한 표 똑같지. 근데 찍은 사람이 달라졌지. 맞아요? 맞아? 이건 언제? 기명일 때. 내가 찍은 사람이 몇 명 중에 한 명? 3명 중에 한 명인 거잖아. 마찬가지 얘가 찍은 것도 몇 명 중에? 3명 중에 한 명이잖아. 얘도 3명 중에 한 명이잖아. 얘도 3명 중에 한 명이고 얘도 3명 중에 한 명이잖아. 이거 언제 됐어? 중복 순열 때 됐죠. 경우수 몇 가지? 3, 3, 3, 3, 3. 3의 몇 제곱? 5제곱. 끝. 됐어요? 그래서 여기 기명 투표하는 방법, 아 이거 중복 순열 때 배웠네요. A는 몇이야? 3의 5제곱. 됐음? 근데 문제는 무기명입니다. 무기명은 뭐냐면 투표지에다 내 이름을 안 쓸 거야. 그럼 내가 누굴 뽑았는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대신 투표 결과는 알 수 있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표를 받았을 거예요. A, B, C가 받은 표를 다 합치면 몇 장? 5장. 맞아? 그럼 내가 A를 뽑든 제가 A를 뽑든 어차피 A가 한 표 받는 건 똑같은 상황이라고. 됐어? 내가 하든 네가 하든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결론만 보는 상황이라고. 납득이 돼? 차이 알겠어? 그래서 결론. A가 받은 표, B가 받은 표, C가 받은 표 합치면 몇 장? 5장. 이때 A만 5표 다 받을 수 있잖아. 그럼 나머지 B, C는 0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 B, C엔 뭐가 와? 음하정이 온다고. 음이 아닌 정수예요. 줄여서 음하정. 됐을까요? 음하정이 와요. 일단 유화정 씹어 먹어야 되겠다. 벌 굴러서. 됐죠? 그럼 경우수 몇 가지? 3H 5가지. 됐습니까? 7C5, 7C2. 몇이에요? 21가지. 얘가 B네요. 그래서 A는요, 몇이냐 이거? 243인가요? B는 21. 합쳐서 264가 답이 되겠습니다. 납득이 돼요? 그래서 봐. 별거 아니야.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딱 끝나자마자 뭐가 문제냐? 이런 게 문제야. 기명일 때랑 무기명일 때 접근이 달라. 근데 왜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 지금 말해드린 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서요. 계속, 중복, 조합에 대한 이야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3명의 학생한테 같은 금액의 문화상품권 10장을 줄 거야. 자, 3명의 학생입니다. 이 3명은요. 다른 애죠. 됐죠? 다른 학생이겠지, 당연히. 그 다음 문화상품권 10장을 나눠줄 겁니다. 근데 문상에 사실 번호가 써있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야? 구별이 안 되는 거겠죠? 됐죠? 각 학생이 적어도 한 장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싶어. 그럼 이런 거야. 내가 첫 번째 문화상품권을 받니 두 번째를 받니는 큰 의미가 없어. 왜? 어차피 받은 거 한 장이니까. 됐습니까? 그럼 문상 10개를 쫙 깔아놓고 자, 첫 번째 거 이거 누구 줄까? 두 번째 거 누구 줄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맞아요? 뭐만 하면 돼? 결과적으로 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 있다고. 얘네가 받은 문상 다 합치면 몇 개 나와야 돼? 10개 나와야지. 뭐. 됐어요? 당연히 A만 10장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된대요. 적어도 하나씩은 받았으면 좋겠대. 그 말은 무슨 뜻? A, B, C는 자연수가 와야 된다고. 1 이상이 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할래? 너 시장 가서 과일 10개 사와. 근데 하나씩은 좀 사와라 이 새끼야 라는 거죠. 그럼 뭐 해줘? 하나씩 골라서 일단 계산대 옆에다 갖다 놓으세요. 받아들일까? 그럼 나는 추가로 A를, 추가로 B를, 추가로 C를 몇 개 더 사면 돼? 7개. 됐죠? 3H 7.
그래서 중복 조합을 쓰실 때 항상 기본 세팅은 음화정입니다. 음화정이 아니면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그래서 간단하게 자연수 바꾸는 건 그냥 가볍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결론 3H7이요. 9C7, 9C2, 36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계산 괜찮나요? 빨리빨리 하세요. 자, 16번입니다. 그럼 16번 문제는 어떻게 풀까라고 보면 이것도 전혀 다른 내용 같죠? 잘 보세요. 다항식을 전개할 건데 전개에서 나오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좀 구해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아니 A 더하기 B의 5제곱이네. 몇 개인지 알죠? 항이 2개는 완전 5제곱이잖아. 몇 개? 6개? 자, 보겠습니다. 미안해요. 보겠습니다. 자, 봐봐. 아씨, 5제곱이네. 그럼 이런 거겠지? A 더하기 B. 얘를 몇 번 곱해요? 이거 몇 번 곱하니? 5번 곱하는 거잖아, 5번. 그치? 5제곱이니까 5번 곱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맞잖아. 5번 곱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 전개하면 되잖아. 그래서 항이 몇 개인지 세면 되잖아. 그럼 이때 봐봐. 우리 지금 A 더하기 B를 5번 쓴 다음에 진짜 다 곱해서 전개할 거야. 이거 다 진짜 곱해서 전개할 거야. 일단 첫 번째. 내가 여기서 A를 고를 겁니다. 여기서도 A를 고를 거예요. 여기서도 A 고를 거고요. 여기서도 A 고를 거고요. 여기서도 A를 고를 겁니다. 전개하면 뭐가 되죠? A 5제곱이죠. 아, 이거 괜찮아요? 지금 표현? 아니야. A 고르고 A 고르고 A 고르고 A 고르고 여기서 B 고를 거임. 그럼 뭐가 나와? A 4제곱 B가 나오죠? 맞나요? 아닌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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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고를 거야. 그럼 뭐야? A, B 4제곱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럼 봐. 내가 지금 결과적으로 뭐 하고 있냐면 5개의 항을 쓴 다음에 5개의 식을 쓴 다음에 곱하고 있어. 이때 A는 B는 몇 개씩 고르냐에 따라서 항들이 계속 결정될 거야. 맞아? 근데 어차피 네가 A를 고르는 개수와 B를 고르는 개수를 더하면 몇 개 나와야 돼? 5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A만 5개 다 고르면 A 5제곱 나온다며. A 4개에 B 하나 고르면 A 4제곱에 B 나온다며. 여기서 B만 5개 다 고르면 B 5제곱 나오는 거 아니니? 맞아? 그럼 나오는 항은 어차피 A 나오는 개수와 B 나오는 개수 더해서 5개가 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받아들여요? 순서는 상관이 없잖아. A 2번에 B 2번, A 2번에 B 3번 고르든 B 3번에 A 2번 고르든 순서는 상관이 없지 않아? 같은 항이니까?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2개 합쳐서 뭐가 되도록? 5가 되도록 경우의 수 세면 돼. 이때 당연히 A, B엔 누가 와? 음화정.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여기 A, B가 써 있으니까 PQ로 바꿀게요. 그래서 A를 P개, B를 Q개 선택해서 전개해야지. 전개해야지. 됐음? 됐어요? 그럼 결론 EHO. 됐습니까? 6C5, 6C1 몇 개? 6개. A 5제곱부터 A 빵제곱까지 다 나오는 거잖아. 됐어요? 6개 끝. 납득이 돼요? 다시 갑니다. 괜찮아? 좀 빨라? 괜찮아요? 좀 애매한 거 있어요? 애매한 거 얘기 좀 해줘봐. 괜찮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볼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상황은. 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를 4제곱했대. 그럼 이거를 몇 번 써서? 진짜 4번 써서 이거를 진짜 4번 써가지고 이렇게 4번 써서 곱할 거 아니야. 됐죠? 이렇게.
진짜 4번 써서 곱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A 하나, A 하나, B 하나, C 하나 골라야지 A제곱 BC. A만 4개 다 골라야지 A 4제곱. B만 4개 다 골라야지 B 4제곱. A 하나에 B 2개에 C 하나 골라야지 A B제곱 C. 됐음? 이렇게 나올 거 아님. 그럼 결론. 너 여기서 A를 P개, B를 Q개, C를 R개 고른다고 해보자. 됐음? 그럼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몇 나와야 되는데? 4개 나와야죠. A 5개 못 고르잖아. 맞아? A, B, C 합쳐서 3개 고르면 안 되잖아. 4번 곱했는데. 그럼 P, Q, R에 올 수 있는 값 누구? 음하죠. 왜? P가 넷, B는 빵, C도 빵 고를 수 있는 거니까. 됐어요? 그럼 결론. 3H, 4. 6C, 4. 6C, 2. 몇 가지? 15가지. 됐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31페이지까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체크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문제 푼 것들 일단 중단원 쪽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유형 밑에 있는 체크 문제들만 풀어오시면 되고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풀어와 주세요. 풀어오신 다음에 채점해 오시고 틀린 거 바로 질문해서 해결한 다음 수업 내일이죠. 내일 계속 또 진도 나가고 프린트 또 해서 연습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